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EBS 강사 김준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모만 보고 배우를 모셔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공부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죠. 바로 조승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그 소개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도 이제 나이가 학생들이 볼 때는 아저씨 이제 이런 이 얘기를 들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채팅창에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자, 아저씨 아재하지만 멋있어요. 꽃보다 아재. 야, 그런 말 네, 듣기 좋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 궁금해하는 그 사실, 바로 공부 잘하는 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오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이제 성적표에 전체 학년 득수가 딱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200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그 순간 공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나 수학도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과 의례처럼 한번 물어는 봐야겠죠. 네, 우리 작가님. 네. 원래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저 공부에 취미를 붙인 게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오, 꽤 늦은 편이네요. 예,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원래 그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오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 사실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는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있을 때는 누가 그렇게 뭐 내 성적을 가지고 뭐라 그러거나 너 왜 학원을 안 다니니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에 원주에선 그런 게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전체 학년 득수가 딱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야, 이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등수가 200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전교에서 300 몇 명 중에 200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성적인데.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황골탈퇴하듯이 이렇게 공부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얘가 한국에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도 공부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 애들도 열심히 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뭐 한국에서 공부 못하던 아이가 미국 가면 공부 잘한다 이런 거는 다 막상 가보면은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죠. 네, 가보면은 공부가 똑같은데 사실 더 어려운 점도 있죠. 뭐냐면은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하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교과서나 아니면은 수학교과서를 갖다가 전체가 다 영어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당연히 떨어지죠. 더 떨어졌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아예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목 선택을 할 때 굳이 대학을 가겠다는 목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고를 필요 없죠. 네,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는 학과 선택제가 있으니까 대학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골라야 될 때는 당연히 거기 뭐 영어, 국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사가 이제 거기서 미국사죠. 근데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재즈의 역사. 무슨 뭐 호텔 운영 뭐 이런 거 나중에 뭐 바텐더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직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수능, 국영수, 사탐 혹은 과탐 과목을 포기하고 뭐 음악, 체육, 뭐 예체능 뭐 이런 쪽을 그렇죠. 그런 관심이 거면 이제 있었다라는 이제 그건 미국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순간 공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고 나니까 나중에 영어나 수학도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포인트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할 땐 공부가 진짜 싫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수능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내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고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지금 공부를 접근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환기시켜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도 지금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뭐 유럽에서도 공부를 하셨었죠.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었고, 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하고 유럽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전 세계 국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나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공부에 관련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일부러 어느 나라에 가면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다 그러면 일본 학교를 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갔다 그러면 베트남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봅니다. 궁금하죠. 예, 궁금하죠. 예, 선생님이시니까. 저는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학교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쭉 가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다 비슷해요. 어떤 점이요? 이 학생들이 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운동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배우죠. 그러면은 막 공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공이 날라오는 걸 보고 내가 유연하게 공을 판단할 줄 모르니까 이쪽으로 허겁, 저쪽으로 직업, 허겁지겁하면서 친다고요? 그러면은 못 칩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공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와도 여유 있게 쳐다보고 있다가 딱 때리단 말이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몸이 굳어 있고 내 사고가 경직돼 있으면은 새로운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 몸이 릴렉스 돼 있고 내 마음이 릴렉스 돼 있어야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저게 왜 저렇게 될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용납이 돼야 그쵸. 넘어가는 그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용납이 돼야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사실 저도 학교나 EBS나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요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이러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정말 저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걸 잘 몰라도 그냥 뭐 이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꼭 잘 못하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자꾸 뇌가 철벽을 치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뇌가 철벽을 친다는 건 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충분히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도 자기가 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뇌가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이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정보를 여기다 넣으면은 뇌가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정보를 갖다가 넣으려고 그러면은 뇌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이 있으신데 그때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잠. 무조건 자야 돼요. 동감합니다. 잠. 그러시잖아요. 자야 된다는 게. 자, 보세요. 뇌과학자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자기가 배운 내용이 체화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배운 내용이 다른 지식과 응결돼 가지고 이렇게 탄탄하게 가로 세로로 얽힌다. 근데 그 얽히는 과정이 언제 일어나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얽히는 과정은 잠을 자는 중에만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깨있는 중에는 할 수가 없다. 뇌가 그 기능이 없다. 깨있는 동안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만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무 많이 자게 될 것 같은데 소진 학생?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밤새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시험 보러 가고 그런데 막 생각을 하려면은 분명히 봤던 건데 멍하니 생각이 안 나는 경우 그렇죠. 분명히 있죠. 잠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재영 학생이 밤을 새고 아침에 자는 건 잘못된 버릇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잘못된 버릇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매일 11시에 자던 학생이 딱 한 번 12시에 자죠. 네. 딱 1시간을 더 늦게 잤습니다. 그 학생이 원래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2박 3일이 걸립니다. 한 번 잠 스케줄을 깨면은 잠 스케줄이 깨지기 전에 그 자기의 멘탈 능력을 회복하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그 1시간 벌라고 규칙적인 잠을 그렇죠. 자줘야 된다. 그렇죠. 헐, 충격.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지금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던 방법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오늘 한번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굉장히 좀 공부에 대한 좀 큰 가이드라인 쪽의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전 차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짜잔! 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그물망 공부법입니다. 일단 왜 그물망이에요? 그물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깊이 들어가서 네,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지치기. 예,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우리는 잘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그렇죠. 근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안에는 다 엉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정말 깊이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이게 옆으로 나가요. 오. 그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위주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물론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퍼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물망 공부법. 하나로 깊게 들어가서 가지치기에서 쫙 퍼져서 그물처럼 형성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어찌 보면 딱 이해가 가는 말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번 이거 격하게 공감합니다. 특히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이야기다. 스토리텔링, 지식력기. 네, 이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저는. 이 네 개가 사실은 그 한 가지 얘기죠. 음. 네, 한 가지 얘기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에 쫙쫙 자기가 올인을 해서 그것이 왜 수학도 알고 미술도 알아야만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된 상태에서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제가 쓱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까 3번을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네, 연애. 눈이 번쩍이는 학생 있죠? 나 연애하고 있는데? 네, 뜨끔. 네. 뜨끔. 네. 걸렸어. 딱 걸렸어.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저 연애하는데 그러면은 저 연애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거 해당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자기가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의 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연애하는 기분을 일부러 내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운동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테니스를 칠 때 네. 테니스 라켓 가운데 공이 딱 맞으면 스위트 스팟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명쾌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딱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됐을 때 느끼는 쾌감, 희열. 그거를 안 느껴본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연애하는 기분. 그렇죠. 그렇죠. 수학 문제 정말 안 풀리고 있는데 하더니 풀었어요. 우와. 이랬을 때 그 희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우리 영어를 배우면은 have to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have to라는 것이 뭐뭐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는데 이상하잖아요. have라는 거는 가지다는 뜻이고 뒤에 동사가 붙는데 이게 왜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한국말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 와서 한국말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도 네네. 어디 갈 일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갈 일이 있으면은 대체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옛날에 영어에는 꼭 가야 된다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갈 일 있다는 표현을 가야 된다는 표현으로 나중에 대체해서 썼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서 제가 네. 어원사전을 펴봤더니 실제로 have to가 원래는 갈 일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딱 연결될 때 갑자기 쫙 연결되는 그 느낌이거든요. 소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줄을 아는 사람은 공부를 재밌게 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안 느껴본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왜 재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걸 느낀 학생들은 그 과목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내가 수학에서 이걸 느꼈으면 수학을 정말 좋아할 거고, 역사에서 느꼈으면 역사를 되게 좋아할 거고, 그렇죠. 영어에서 이걸 느꼈으면 영어를 되게 좋아할 거고. 그렇죠. 네. 한국 지리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죠. 연애.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눈에 띄어요. 무료 가정교사. 자, 이제 사실 이제 네.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네네네. 이렇게 국사 공부 같은 게 왜 네. 재미없게 다가올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저기 재미없었다는 친구, 공부 국사 정말 어렵다는 친구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아까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떤 책을 읽잖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리에 넣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는 다음 책을 더 잘 읽기 위해서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책은 굉장히 힘들게 읽을지 몰라도 이 책을 힘들게 읽음으로 해서
다음 책은 쉽게 읽겠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왕의 이름이건 연도건 어떤 나라 이름이건 거기에 나온 내용을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 나오는 내용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고 대학교 1, 2, 3학년 올라가고 대학원 올라가다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똑같은 이름 계속 나오죠. 반복되죠. 똑같은 나라들 계속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 책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찾아본 사람은 네네. 다음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의지해서라도 머릿속에 다 넣고 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네. 자, 그다음에 간단히 쓱 많이 보기.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암묵지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암묵지 뭔가요? 암묵지가 굉장히 소지의 암묵지.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부에서 네. 가장 중요한 개념. 자, 이거는 이제 묵은지 아닙니다. 암묵지입니다. 암묵지입니다. 묵은지가 아니라. 예.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네. 내가 안다는 걸 모르는 지식입니다. 또 말이 어렵죠. 오. 그게 무슨 아는데 뜻이냐면 모르는 건가요? 예. 뭐 어디서 보긴 봤어요. 아, 네.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머릿속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잡식을 암묵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암묵지가 문화 독해력이라는 걸 향상시켜요. 그 문화 독해력이 뭔지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광화문 앞에 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뒤에 이제 그 두 여학생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친구가 들어왔어요. 겨울 시즌이었어요. 네. 근데 빨간 코트랑 까만 어그부츠를 신고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친구가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오늘 아주 패션이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임금님 패션으로 임금님 오셨군요. 패션으로 오셨네. 자, 뻥뻥 터지죠. 이 뻥뻥 터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뻥뻥 터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국사 교육을 잘 이렇게 선생님이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네. 1400년대 말 1500년대 초에 살았던 왕의 이름을 압니다. 아, 세종대왕. 이거는 사실 세계 교육에서 별로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500년 전에 살았던 왕의 이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거. 태종태세 문단세. 와, 쫙쫙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세종대왕을 얼마나 잘 아냐 하면은 만약에 똑같은 농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오늘 아주 패션이 광해군이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좀 애매모호해요. 네, 그렇죠.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다라고 할 때 빵 터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같은 암묵지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간단히 쓱 많이 보기는 이제 배경 지식 우리말로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쉽고 용이하다. 근데 박서훈 학생이 그럼 외우는 것이 암묵지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외우는 게 암묵지가 아니에요. 쓱 많이 본 거가 암묵지인데 쓱 많이 본 게 쌓이다 보면은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 인문학 책을 100권을 보면 소크라테스 얘기는 모든 책에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가 소크라테스가 누군지를 억지로 공부를 안 해도 소크라테스의 성격이라든지 부인이 누구였고 친구가 누구였고 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암묵지예요. 네, 굉장히 익숙해진 거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많은 친구들이 이거 외워야 되나요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서로 겹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암기와 이해의 차이. 정리 잘해주는 우리 승원 학생 아니구나 희정 학생.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조승현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말. 이 학생들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 저거 언제, 저거 저래도 될까라는 좀 불안감과 좀 조급함이 있다면은 결코 시도해보지 못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내 기준에 맞춰서 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요. 갑자기 그렇게 공부를 강요했던 분들이 여러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 남의 페이스로 공부를 하는데 익숙해졌는데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갑자기 너 맘대로 해 그러면은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조그만 자유 주어진 안에서라도 내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싸워본 그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때 대학 4년 동안 누구도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고 4학년 됐을 때 학점을 가지고 기업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때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예, 이제 공부에 제가 사용하는 거는 42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빨리 적으세요. 자, 펜 들고. 442 법칙이에요. 442 법칙. 442, 이거 축구 포메이션 아닌가? 442 법칙입니다. 442 법칙. 442 법칙. 예.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시간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이건 네네. 이제 제가 이제 한참 공부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아버지가 뇌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알려준 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학에 근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신빙성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분이 이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시간이 있다. 네. 그럼 실제로 내가 문제집을 풀거나 교과서를 보고 있는 시간은 2를 넘으면 안 된다. 오. 왜냐면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그럼 2시간은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를 봅니다. 네. 그러면 4시간은 뭐가 있어야 되냐? 얘를 암묵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얘를 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걸 때가 뭐냐? 배경 지식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오늘 배웠다. 네. 그러면은 그 세종대왕이 어떤 옷을 입고 어느 궁전에 살았고 어떻게 생긴 가마를 타고 다녔기를 알면 그게 기억에 더 많이 박히기 때문에 그쵸. 그 관련된 사극을 보거나 그 관련된 만화책을 보거나 거기에 관련된 그림을 보거나 경복궁을 가보거나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이 4가 돼야 된다. 아, 더 많군요, 시간이. 그렇죠. 그거가 4가 돼야지 내가 배운 게 머릿속에 걸린다는 거죠. 나머지 2가 걸린다. 이제 두 시간에 걸어놨으면 이 걸어놨어가지고 풀칠을 해놨죠. 그럼 네. 풀이 말을 시간을 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4입니다. 놀아야 됩니다. 아, 논다. 예. 그래서 이 사사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는 거꾸로일 거라고 생각하죠. 8을 네네. 공부하고 2를 휴식한다. 그게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2를 공부하고 4는 그 내가 지금 막 배운 그 단편적인 지식을 다각화시키는 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각화시킨 다음에는 4는 쉬면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막 놀라 그러니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는 시간에 절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 안 돼요. 아. TV를 왜냐면은 보거나 인터넷을 한 건 노는 게 아니다. 뜨끔 거죠. 왜냐? 이 논다, 이 사라는 논다는 게요. 이제 그건 거예요. 그게 머리에 뭘 넣었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이미 집어넣은 걸 가지고 조작을 하는 시간을 머리한테 허용을 하는 건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잖아요. 네네. 딴 걸 계속 넣고 있죠. 인풋이 계속 이루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뇌가 못 쉬거든요. 아, 뇌를 좀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그 노는 시간에 뭐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인터넷 하면은 그게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계속 뭔가 정보를- 배우고 있는. 네. 계속 뭔가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텔레비전에 인터넷 하고 있으면 배우는 시간이 아니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공부하는 시간이죠. 아, 단지 그쵸. 다른 걸 배우고 있는 거죠. 저 드라마에서 지금 열심히 특공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죠. 드라마를 통해서 의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계속 딴 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명문 학교의 공부법을 보면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네. 애들 3시간 동안 끌고 나가가지고 구보를 시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네. 그게 뭐냐면은 뛰고 있어야만 머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예. 그 3시간 동안 구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구보하고 그다음에 풋볼도 하고. 그러니까 442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2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머지 4시간 정도는 그거에 관련된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배운 거를 좀 더 단단하게 이어붙이고 그리고 그걸 말할 시간 그러니까 뇌를 좀 쉬어주는 시간이 또 4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논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뇌를 씌워주는 운동을 하거나 정말 생각을 안 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때는 내가 내 공부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못 한다는 걸 알거든요, 나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계셔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라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더 긴 비전을 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랬을 때 그때 알아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입시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화되어 가는 것 중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2시간 동안 들은 걸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과목 세특에다가 그걸 듣고 내가 거기서 뭐가 관심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활동을 해서 세특에 써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걸 보고 아 얘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쉬는 시간 이때 절대 게임하지 마라. 너희들 게임하면 이거 뇌가 못 쉬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였다는 걸 저는 오늘 깨닫고 간 게 너무나
뿌듯합니다. 네. 내 질문 좋습니다. 계속 잘린다라고 하는 학생 다시 한 번만 쳐주세요. 저렇게 열심히 질문하시는 분은 공부 의지가 약할 때. 자, 공부의 의지가 약해질 때는 딱 이걸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세요. 핸드폰도 들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1시간만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겨요. 너무 심심해서. 그럼 그 하고 싶은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네, 여러분 핸드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핸드폰을 가져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뭘 하고 싶어도 한 시간이나 1시간 반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열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열정이 없는 학생들은 뭐냐면 자기한테 1시간 반만 심심한 시간 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탕수육 부어 먹어요. 네, 아까부터 먹이냐, 찍먹이냐,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질문 여기서 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요. 지금 1부, 2부로 준비되어 있는데 1부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끊고요. 다음에 2부에 더 알찬 내용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고 효율적인 팁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우리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 저와 또 함께 예, 저는 다 한 줄 알았는데. 심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ause I really